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앞선 영상은 이제 토양살충제를 좀 뿌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이 좀 빠지게 이렇게 지금 배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밭은 여기는 이제 올 가을에 그 마늘을 심을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농장 밭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그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깐 이유는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풀을 좀 제거하려고. 이게 지금 경작이 안 됐던 땅이라 풀만 좀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좀 작물을 기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여드릴게요. 밭에서 이제 제초 매트 같은 거 많이 가시죠?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풀 관리가 좋다는 거. 근데 풀 관리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살짝 제끼겠습니다. 그대로 좀,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실래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뿌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기가 있죠. 오이가 대왕 오이가 있는데 이 대왕 오이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뿌리를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근이 내려가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호박을 보시면 그 줄기에 잎 마디마디에 이렇게 골무처럼 샘 뿌리 골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직근이 형성이 되고요. 씨앗을 파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나중에 겹뿌리가 나오죠. 뿌리에도 겹뿌리가 있습니다. 겹뿌리가 나오고 바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곰팡이처럼 핀 이렇게 곰팡이처럼 핀 뿌리 털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에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름에 이제 작물이 비가 우리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비가 왔을 때 빗물로 의해서 그냥 가범하죠. 모든 작물이. 그냥 뭐 뿌리가 죽든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뿌리가 녹아나고 있어도 많은 비에 의해서 줄기와 잎들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딱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매트를 이렇게 깔아쳤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다 발로 빠대 버려요. 발로. 그래서 잘 크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던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이제 한 방에 이제 말라 죽습니다. 특히 이제 수세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거 있어요. 청국병처럼 그냥 한 번에 싹 말라서 잎이 시들시들해 가면서 한 며칠 만에 싹 녹아나는 겨. 물론 청국병도 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았을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보세요. 이거 다 뿌리. 그러니까 요거 지금 굵은 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겹뿌리고요. 원줄기는 여기 있으니까요. 요 뿌리도 요 곰팡이 같은 거 이것들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잎과 줄기하고 달린 과하고 꽃하고 뿌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우스에서 잘 관리된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매일 공급을 해주죠. 매일 타이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애써 장마 끝나고 고추 좀 딸 것 같았는데 한 일주일 열흘씩 가뭄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끝났어요. 달린 것 뒤에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시더라도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 고구마 줄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비닐 멀칭 고랑에다가 깔고 줄기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뿌리 내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면은 어떻게 된다? 비닐에 물이 고이면은 그 고인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지금 퇴비를 덮어 놓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반개가 있네. 반개 이 고인 물이 뜨거워져서 삶아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풀 걱정은 없겠죠. 풀 걱정은. 그러나 그것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초원 매트 사용을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가 잘 된 시설에서 그렇게 돼 있다 하면은 가능하나 노지에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 자, 그러면요, 그것은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밭에 가셔서 이제 그렇게 배초 매트를 깔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이른 봄에 그렇게 작물을 키우기가 냉해 피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작게 이렇게 멀칭을 하지 않고 비닐을 하지 않고 PT병으로 이렇게 수박, 참외 이런 거 몇 개만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실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밭에 가셔서 이제 지금 뭐 고추밭에 뭐 다른 뭐 이렇게 깨밭에 이런데 특히 깨밭에 그런 걸 깔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한 번에 골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가 한 얘기를 갖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다 하면 반문을 하시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가 있는데 지금 위에 이제 순짓기만 지금 한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틀리죠.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순이 뻗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됐느냐? 저거보다 훨씬 적죠. 이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게. 근데 관리 방법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제가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어린 모종이죠? 그죠? 어린 모종. 이제 북을 어제 이건 준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북을 이렇게 이제 흙을 끌어다 놨는데 딱딱해서 뭐 이렇게 표현은 안 납니다.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북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기가 요만한데 이건 북주기를 처음 한 거고요. 요거는 두 번째 해준 겁니다. 이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 1m까지 컸습니다. 이것은 심고 나서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싹이 나오고 나서 본잎이 나오고 싹이 나와서 이식했을 때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북주기를 바로 해준 겁니다. 근데 수세가 틀리죠.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농사하는데 제 유튜브에서 맨날 그러셨습니다. 동네에서 중간은 간다 이렇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심는 모종들, 고가의 작물들은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동네에 100가구 농사를 짓는 분 중에 10등 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딱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북주기 횟수에 따라서. 그럼 북주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북주기도 똑같이 맞습니다. 심는 것은 얕게 심고 얕게 심어서 빨리 뿌리 할착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북을 주는 건데, 북을 줄 때 그냥 주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그러면 여기 좀 요소비료가 좀 있습니다. 좀 요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기 흙이 있는데요. 멀찌감치 먼 데서 잠깐만요. 뿌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지금 호미자루 한 개 정도 길어 한 35cm, 한 35cm, 40cm 되는데 이 지점에 놓고요. 이 지점에 놓고 흙을 이렇게 끌어서 갑니다. 근데 이 정도 저기면요, 뿌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보실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것들 요거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제 요 솜털뿌리, 겹뿌리에서 나온 거 솜털뿌리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딱딱하니까 이렇게 해서 줍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나고 죽고 합니다. 나고 죽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게 딱딱한 곳이고, 여기가 지금 제대로 된 밭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그냥 풀밭입니다. 이렇게 갈대밭. 제초제를 줘서 올 봄부터 제초제를 줘서 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덮어 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뿌리가 있는 이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선풍기, 이 선풍기 날개 집에서 길렀던 거죠. 겨울에 길렀던 그 선풍기 고운 후, 요걸 갖다가 이렇게 주변에다가 모종 주변 여기죠. 여기다가 모종이 있는 요 자리, 심은 요 자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흙을 뿌려놓은 겁니다. 워낙에 딱딱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주기를 한 효과가 이렇게 큰 것을 그냥 잊고 있어요. 그저 멀칭을 하고 뜨뜻하게 해주면 되고, 풀이 안 나고,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주고. 비료? 아직 안 줬습니다. 어제 준 겁니다. 어제. 이번에 장마 많이 와가지고 비 많이 와서 쩐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합비료 같은 거 녹지도 않아요. 땡글땡글 다 굴러가고 깊은 곳에 착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 참깨 심고 들깨는 잘 되는데, 그나마 들깨는 살아나는데, 참깨는 어떻게 되느냐, 비만 많이 와도 골아버리는데 참깨는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같이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작물에 좋다는 별건 만병 통치약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북주기를 해주면 뿌리 양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뿌리 양이. 제가 지난번에 토마토라든가 다른 거 다, 호박도 지난해 보셨죠? 호박 줄기가 밑둥이 그짓만 하다가 막 10cm 정도만 이렇게 굵게 나온 거.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비료 3번 주는 것보다 이 북주기 한 번 효과가 더 크다는 거,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눈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뜨거운 날, 비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흘 뒤에 고추 모종이 어떻게 작살이 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또 역으로 북을 쳐서 뿌리털을 더, 겹뿌리를 더 발생을 시켜서 지금부터 수세를 더 확실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재작년에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참외가 1000개 달리니, 옥수수가 몇 개 달리는데, 그건 시설이 잘 된다. 그냥 꼼지락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대농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에 이 제초작업 할 때 이렇게 북주기 한 번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고구마 순, 그렇게 비닐을 깔고 하셨던 분들 가셔서 물이 짜작짜작 고여 있을 때 높은 온도가 상승해서 고구마 줄기가 싹 녹아버린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